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래엔 1-2 4단원의 매체로 표현하기 두 번째 파일입니다. 두 번째 파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다양한 매체 자료를 사례를 통해서 그 매체 자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학습 활동이거든요. 영상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과 그것을 통해서 그 영상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했냐를 묻는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영상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독도의 가치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한다. 그럼 주제는 뭐일 거예요? 독도의 가치겠죠. 그래서 적절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독도의 가치 어떤 매체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블로그나 아니면 SNS 아니면 전자우편 아니면 인터넷 게시판 댓글 5개 중에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블로그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도의 가치는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독도가 얼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독도는 우리 땅이다. 대한민국의 땅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주제는 정해졌어요. 독도의 가치고요. 대상은 독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독도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내용은 독도의 가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지리적 가치, 둘째는 경제적 가치. 를 알리는데, 자, 지리적 가치는 뭐가 있어요?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다. 이게 바로 지리적 가치이고요. 경제적 가치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이 생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랑크톤, 그 다음에 어족 자원이 풍부하죠. 그래서 게다가 해저 자원까지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즉 이 경제적 가치와 지리적 가치를 근거로 들어서 독도의 가치를 전달하는 게 이 영상 자료, 영상 매체를 사용하는 목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 영상 매체를 게시하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매체, 전자우편이나 혹은 온라인 대화 혹은 인터넷 게시판 댓글보다 블로그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라고요? 블로그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검색어를 통해서 이 블로그를 방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독도의 가치를 알리는 데 효과적일 텐데 전자우편은 아는 사람에게 발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온라인 대화로 독도의 가치를 알리려고 한다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만 독도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인터넷 게시판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독도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로그를 선택한 까닭은 뭐예요? 블로그에 쓰면 장소의 제약 없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약이 없이 독도의 가치를 알릴 수 있고요. 또 독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 블로그를 방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전자우편을 사용하여서 이 독도의 가치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자, 여러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시간 대화가 불가능하고요.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보낼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과 한 번에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한 번에 대화할 수 있고 실시간 대화도 가능하면서 독도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가 적당하다.
자, 다음 문제는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까요? 네, 인터넷이나 백과사전, 신문, 대중매체 등을 수집하여서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 자, 자료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요. 글을 쓸 때는 읽는 사람을 배려해서 예의를 갖춰야 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블로그에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홍보 영상을 찍어서 혹은 홍보 영상 다른 거를 활용해서 블로그에 게시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텍스트, 신문 광고도 함께 게재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블로그를 사용하면 다양한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방문자 수나 공감수 등을 알 수 있겠죠. 또 댓글을 통해 소통도 가능하고요. 그림말 등을 통해서 공감하는 표현도 할 수 있고요. 편집이 자유롭죠. 그리고 언제든 편집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장점 때문에 독도의 가치를 알리는 데는 블로그가 적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또 다른 영상인데요. 이런 영상을 준비한대요. 예비 중학생들에게 중학교 학교 생활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고자 하는데, 그 주제를 뭘로 정했대요? 청소년의 언어로 정했대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람직하지 못한 한글을 훼손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영상 제작하는 순서, 주제를 정했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계획서. 영상 제목은 세종대왕의 눈물로 정했대요. 영상 형식은 광고로 한대요. 왜? 신입생들에게 청소년의 언어에 대해서 광고를 통해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바르지 않은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언어를 주제로 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광고라는 형식을 사용한대요. 제목이 세종대왕의 눈물이니까 제목도 흥미롭죠. 비유적 표현이에요. 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시고 이 한글을 똑바로 사용하기를 바랄 텐데, 이 한글이 유지되길 바랄 텐데, 중학생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한글을 파괴하는 일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게 잡았대요. 오늘날의 학생들이 SNS 대화창에서 무분별하게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보고 세종대왕께서 슬퍼하신다. 그 후 학생들은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광고를 통해서 정하고 싶대요. 그러면 준비할 게 뭐가 되겠어요? 학생들이 SNS를 통해서 대화하는 장면,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글을 보고 슬퍼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하면 되겠네요. 그럴 때 자막도 사용하고 또 대화도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상 효과음, 배경음악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계획 의도는 뭐라고요? 중학생들이 함부로 한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과 한글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촬영 도구나 소품도 준비해야 돼요. 촬영 도구, 카메라 혹은 휴대폰. 그 다음에 빨간 옷은 뭐예요? 세종대왕이 옷이겠죠. 검은 모자, 세종대왕이 쓰고 있는 모자가 될 거예요. 이런 것을 준비한다. 영상 제작 과정 다시 한번 봐요. 주제를 정하고, 영상 제작 계획서 작성하고, 대본 작성하고, 스토리보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촬영하고 편집하고 감상 및 평가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하기 단계까지 보았다면 이제 대본을 마련해야 되겠죠. 자, 영상 대본은 지금 이제 영화 형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은 중학생들에게 이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자라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대본이 뭐였어요? 이 학생들이 SNS로 이제 무분별하게 한글을 파괴하는 현상, 그 다음에 글을 본 이 세종대왕이 슬퍼하는 영상은 대본이죠. 그 대본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가상의 상황을 찍는 거니까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나리오는 해설, 지문, 대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해설은 등장인물이나 배경, 여기서 배경은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게 해설이고, 지문은
이 상황의 배경이나 자, 음악이나 조명 등을 설명하는 지시문과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설명하는 지시문으로 구성이 되어 그래서 지문은 두 가지, 대사는 인물이 하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본은 이런 거래요. 채연이가 어떤 상황이겠어요? SNS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본 거예요. 이거는 이 지문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본을 작성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빼고 이 주제, 한글을 올바로 사용하자라는 주제의 대본을 학생들이 말을 했는데 그 대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면 1. 장면은 장면 번호죠. 장면 1. 우리가 어떻게 표시해요? S샵이라고 표시하죠. S샵. 장면 번호 1. 장면을 구분하는데 장면 첫째. 뭐예요? 유진이와 소연이가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은 상황 제시문이 되겠죠. 그래서 소연이가 이렇게 말해요. 예, 내일 학교 쉰다 라고 좋아하고 있어요. 환호하며 이것은 뭐예요? 행동 제시문이 될 거예요. 유진이가 또 환호하며 숙제하기 싫다. 여기서 아는 이제 싫은 표정을 지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소연이가 내 말이 한글날 조사는 왜 하는 거임? 이라면서 이제 한글을 파괴하고 있고 이 한글날에 대한 가치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에 보면 슬퍼하겠죠. 장면 2 한번 볼까요? 채은이가 SNS에 글을 올린다. 이거는 상황 지시문이 될 거고 채은이가 나 페이스 다이어리에 가입했어. 이거는 뭐냐면 페이스 다이어리 이 인스타그램의 어떤 일부분이죠. 거기에 가입했다고 말하니까 시연이가 채은이의 글에 답글을 달며 이건 행동 지시문이죠. 크크 라면서 한글을 훼손하고 있네요. 자음 하나로 페이스 다이어리지? 라고 크크 말하면서 진짜 핵 바보 진짜 맞춤법이 틀렸어요. 진짜라고 해야 되죠. 진짜라고 해야 되고 핵 바보 이것도 이제 신조어인데 핵 바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을 훼손하는 거죠. 정말 바보다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채연이가 진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써야 돼. 그랬더니 시연이가 왜 안 된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맞춤법이 또 틀렸네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왜 안 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왜 안 된대. 그러니까 안자도 왜자도 틀렸고요. 대자도 틀렸고 된자도 틀렸어요. 왜 안 된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세종대왕 뒷모습 등장한다. 이거 뭐라고요? 상황 지시문이라고요. 이게 다 무슨 말인 것이냐? 눈물을 흘리며 행동 지시문. 여기가 정녕 대한민국이 맞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장면. 자, 그럼 이렇게 대본을 작성했으니까 스토리보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럼 스토리보드가 뭐예요? 대본의 주요 장면을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의 배우가 되겠죠? 이 배우, 등장인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등장인물뿐만 아니고 이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순서를 이해하고 내용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 사진 등으로 순서대로 이 대본을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거리, 각도, 자막, 대사, 해설, 배경음악, 효과음악 이런 것을 모두 표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을 스토리보드라고 해요. 스토리보드 언제 작성하죠? 대본을 작성한 바로 이후에요. 자, 그러면 이 스토리보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대본 예시에서 이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 장면을 스토리보드로 작성한 것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장면도 한번 볼게요. 채연이가 여름이에게 등을 돌리고 서서 너에게 실망했어. 우리 약속 이렇게 쉽게 깨다니. 그랬더니 화난 표정으로 난 사정이 있었어. 너도 잘한 거 없잖아. 넌 너만 생각하잖아. 그랬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얘들아 이러지 마. 오해라니까. 그래서 이 채영과 여름, 정우가 갈등하는 장면을 대본으로 썼어요. 그럼 이것을 스토리보드에 작성한다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장면 줄거리는 여름이와 채연이가 사소한 오해로 싸우고 정우가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 사람이고 얘가 정우가 되어서 화해를 시도하는 사람이겠죠. 카메라의 거리 및 각도는 세 사람이 모두 보이도록 카메라와 인물의 거리를 유지한다. 세 사람이 모두 보이도록 하니까 롱 테이크 샷이 되겠네요. 롱 테이크 샷으로 촬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은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 왜? 여기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복잡한 전략 게임을 단순 조작으로 즐기는 새로운 플레이의 탄생. 창구의 해외 진출 노하우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꽃이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자, 이 10cm의 봄이 좋냐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 내용과 이 한글의 이 언어 사용의 중요성, 한글 사용의 중요성과는 별로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배경음악을 이렇게 10cm의 봄이 좋냐로 사용했대요. 그래서 얘는 효과음이죠. 얘는 이제 배경음악이죠. 배경음악. 별로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건 효과음으로는 뭘 넣을 수 있겠어요? 메시지 도착 알림은 그죠? 깨톡 깨톡 이런 소리를 넣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유진이와 소연이가 이제 카톡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이니까요. 그러고 장면 2에서는 채윤이와 시연이가 SNS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자막으로
잠시 후라는 것을 넣을 수 있죠. 잠시 후 그러면 어떤 다른 장면이 나올 거다. 그 장면이 뭐예요? 세종대왕의 장면이 나오는 건데 이 장면에서도 역시 봄이 좋냐라는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고 효과음, 메시지 도착 알림은 똑같네요. 그럼 마지막 장면 세종대왕이 중학생들을 대화를 듣고 실망하는 표정이 보이겠죠. 그리고 자막에는 세종대왕 눈에는 한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사용한대요. 왜 그래요? 이 한글을 너무나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막을 넣었겠죠. 그래서 남자의 통곡하는 소리를 효과음으로 넣어서 이 세종대왕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법, 영상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나머지 마지막 정리점검 요거 한번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말을 넣어봅시다.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매체라고 하죠. 2번 뭐뭇은 누리꾼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게시물을 작성하여 올리는 웹사이트. 매체의 종류 뭐예요? 블로그죠.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이제 주제를 묶어놓고 자유롭게 자신의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방문자 수까지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의 특징이 있고요. 영상 왜 그럴까에는 사회적인 뭐뭐로 차별로 인해서 차별받는 인권을 침해당하는 나와 삼촌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영상 자료고요. 말로 서친하고 교양이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욕설이나 협박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언어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OX를 해보세요. 첫째, 같은 내용의 글이더라도 활용하는 매체에 따라 전달하는 효과가 다르죠. 그죠? 어떤 것은 효과적으로 영상을 전달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효과적으로 이제 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매체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 온라인 매체도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뭐 배웠어요? SNS 배웠고 블로그 자료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우편, 온라인 대화, 그 다음에 인터넷 게시판 글, 이들의 특징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인터넷 매체로 소통할 때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이 필요하고요. 영상 언어의 구성 요소가 가운데 시각적 요소는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자막은 맞는데 효과음은 청각적 요소가 되니까 틀렸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단어와 뜻을 바르게 연결해서 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말, 행동, 글로 주고받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유라고 하죠. 문서나 안건 등에 다른 대상을 더하여 보태는 것 첨부라고 하고요. 인터넷에 옳은 글에 관해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을 댓글이라고 하고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통으로 소유한다? 이것을 공유라고 하죠. 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속담을 더 봅시다. 이것도 시험에 어쩌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항상 말 조심하자. 이런 얘기고요.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는 꼭 필요한 말은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발 없는 말에 천리 간다는 말은 쉽게 퍼져요. 소문이 빠르니까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말이란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는 달리 느낀다라는 거죠. 그 다음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것도 말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수를 줄여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말이 씨가 된다는 무심코 한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으니 말 조심해라 라는 거고요. 군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쓸 말이 적다는 거죠. 말수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고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위에서 했는데요.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이 말로 인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체로 표현하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매체로 표현하기는 교과서에 나온 매체 자료 5가지의 특성과 활용 방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